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 평가에서 관심의 대상이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임용고사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려는 방법과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학교의 변화는 교육 과정과 수업 활동 그리고 평가 방식 변화까지 함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결과 중심 평가나 양적 평가의 단점이 극복해서 학생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평가할 수 있는 형성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의 통합적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고 전인적인 균형 있는 발달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 과정에 보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집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평가의 형성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는 일부 사람들은 과정 중심 평가를 자기 성장 평가나 성장 중심 평가 등의 용어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평가의 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인 용어로 과정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를 하면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대비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과정 평가가 학생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평가는 학습이 종료된 이후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는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기존에 주로 시행되어 온 결과 중심 평가에 비추어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의 평가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정 중심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의 패러다임 확장입니다. 평가의 패러다임 확장은 결국 기존의 평가가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학습 장면에서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 학습으로서의 평가와 학습을 위한 평가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와 함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와 대비되어서 학생의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수업 및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에게 상시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수행평가와 형성평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강조되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로서 수행평가의 개념, 필요성, 수행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 즉 퍼포먼스란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교육평가 체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해서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해 어떤 교육적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수행평가는 관찰과 판단에 근거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비교적 폭넓은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답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하여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지식이나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를 대안적 평가, 참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직접평가 등의 용어와 섞어 쓰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는 전통적인 선택형 검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 시험에 비해서 평가의 형태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대안적 평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수행 과정들이 실생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참평가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단기간에 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학생의 평가 자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로 불리기도 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증거를 관찰이나 면접에 의해서 직접적인 측정치로 확보한다는 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 평가로 사용된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생이 인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실제로 인지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표준 검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행평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는 여러 측면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생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시험은 학습자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반해서 수행평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업의 목표와 평가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평가의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형, 논술형 검사입니다. 서술형 검사란 흔히 주관식 검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답안을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논술형 검사도 일종의 서술형 검사이긴 하지만 특별히 상정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술형 평가와는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글을 통해서 학생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비판력, 조직력, 정보 수집력, 분석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술형 시험입니다. 구술형 시험은 인터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서 학생의 준비도나 이해도,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수업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론형 수업을 하면서 학생의 토론 결과를 보며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수행평가에서 언급되는 실기시험과 기존의 실기시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기를 하는 상황의 성격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래의 실기시험이 평가가 통제되거나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수행평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이 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농구를 실기시험으로 본다고 하면 공을 5개 주고 슛을 하게 해서 골인된 공의 수와 슛을 하는 자세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의 실기시험은 학급 또는 학교 대학 농구 경기를 실제로 관찰해서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를 위한 실기시험에서의 가능한 한 수업 활동과 평가 활동을 분리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과 실습입니다. 실험과 실습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실험 실습을 하게 한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때 개인 단위로 실험 실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팀 단위로 공동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더불어서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구술시험을 인터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구술시험과 인터뷰는 좀 차이가 있고 인터뷰는 이 면접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과 구술시험이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학습하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늘 학생 가까이에서 학생을 접하고 있고 개별 학생 단위든 집단 단위든 항상 학생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집단 내에서 개인 간의 또는 소집단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일화 기록지나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비디오 분석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관찰의 일화 기록지,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비디오 분석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보고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 보고서는 특정 주제나 수업 영역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료 평가 보고서는 이와 유사하게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군요. 다음은 연구 보고서입니다. 각 교과별로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과정 중심 평가로서 수행평가의 활용, 특히 수행평가 방법 중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란 학생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쓰거나 만들어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처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은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변화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평가의 대표적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결과와 과정을 모두 강조하고 협동적인 활동도 장려하고 현재의 상태보다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상황과 연령에 적용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도서나 학생의 학습 활동을 기록한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 학생과의 면담 기록, 보고서, 사진, 비디오, 각종 기록장, 도표, 차트, 학생의 느낌이나 평가의 기록물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특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장점과 그리고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의 개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행평가를 실시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행평가에 필요한 일반적인 실시 절차는 평가 목적의 확인, 평가 내용의 결정, 평가 방법의 설계, 채점 계획의 수립, 이렇게 4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의 확인은 어떠한 용도로 이 평가를 사용할 것인지, 평가할 사람은 누군지, 평가 대상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평가의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 목적의 적절한 평가 내용과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결과를 활용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수행평가 결과를 가지고 교사, 평가자,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어느 곳이 이 평가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소술한다는 것은 수행평가를 실시할 평가 대상의 수나 학년, 그 평가 대상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평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수행평가 절차에서 평가 내용의 결정 단계는 평가 내용 영역이나 기능을 제시한 후에 수행평가 과제를 선정하면서 수행 준거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평가 방법을 설계한다는 것인데요. 평가 방법의 설계로 성취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 시행의 공고 여부나 수집할 평가 자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채점 계획의 수립인데요. 성취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채점 기록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채점 계획에서의 어떤 형태의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누가 채점을 하고 어떻게 채점 자료를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형성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가에서는 학습 결과보다 학습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평가의 형성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형성평가의 개념이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 장면에서 학생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교사는 이에 근거해서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일련의 계획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의 유형에 보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었던 것이 기억나실 텐데요. 이렇게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가 형성평가이고 이것은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자료를 여러 가지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에서 자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형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사는 형성평가를 통해 교수, 학습, 평가의 통합된 활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형성평가를 적용할 때 유의할 특징과 수행평가에서 형성평가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성평가는 특정 시험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활용합니다. 또한 형성평가는 교수 합숙 장면에서 발생을 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평가 기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학습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행평가에서 형성평가의 주요 기능인 피드백 적용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평가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에서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수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생의 추후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생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지, 동기나 효능감이 낮지는 않는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피드백의 방향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과정 수행, 환경 또는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과제 수행 과정을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피드백의 특징은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인 파악이 쉽고 결과에 대한 보정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방향은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평가 결과나 성취도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특징은 각각의 개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수행평가와 형성평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 우리가 수행평가의 개발 절차, 여기죠. 여기서 평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루브릭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수행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루브릭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루브릭은 학생들의 과제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평가 안내서로서 일반적으로 과제의 각 수준마다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브릭을 사용했을 때 교사나 학생이나 부모들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루브릭을 미리 알고 있다면 학생들은 기대된 것과 그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취에 있어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에 대한 경우는 루브릭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이게 되지요. 그것이 자녀의 수행과
산출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특히 프로젝트나 보고서를 위한 루브릭의 사용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브릭을 통해서 과제에 대한 교사의 특정 기대를 아동들이 이해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루브릭의 예와 여러분 각 교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단원이나 내용에 대해서 루브릭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나중에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차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루브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전공 교과와 관련한 루브릭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만,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생성 평가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